안녕하세요. MySQL on Kubernetes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개발자의 이야기, 그리고 DB 엔지니어의 이야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팀의 고든,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프라 팀의 푸치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든이고요. 2018년부터 엘라스틱서치, MySQL 등의 클라우드 DB 서비스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DB 관련해서 MySQL 샤드 스케일링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디바스 프로젝트는 다른 CSP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왜 쿠버네티스 기반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꼽아보면 일단 VM 대비 높은 리소스 관리 효율, 그리고 우리가 리눅스를 쓰는 것처럼 이미 쿠버네티스 자체가 기본 OS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년 이상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운영해봤는데 크게 이슈가 없었던 점, 그리고 개인 취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현재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카카오 워크 등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요즘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디바스 환경의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 설명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부분 코드들은 역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등성이란 여러 번 같은 연산을 적용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 선언적 API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 몇 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프라 구성을 정의해야 한다. 사람이 종종 그 오브젝트를 읽고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API는 정확한 상태가 아니라 의도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CRD라는 쿠버네티스의 기능을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어떤 객체를 쓰거나 읽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API 서버는 메타 저장소에 기록만 합니다. 여기서의 객체는 사용자가 원하는 MySQL 인스턴스에 대한 스펙이 될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에 맞춰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을 컨트롤러라는 것이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 변경 시 이벤트가 발생하고 컨트롤러는 이벤트로 받은 객체를 이용하여 적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벤트 처리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컨트롤러는 역등성을 가지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MySQL을 생성하면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인스턴스 셋 객체를 만듭니다. 이 안에는 MySQL 인스턴스에 대한 스펙, 그리고 HA 구성, 그리고 백업 스케줄 등의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 셋 컨트롤러는 이벤트를 받아서 이걸 적절하게 인스턴스 객체 혹은 HA 객체 등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합니다. 만약 셋의 복제 개수를 수정하면 셋 컨트롤러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추가되거나 삭제가 되고 HA 객체 내의 복제 토폴로지 또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셋 컨트롤러에 의해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번엔 인스턴스 컨트롤러가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그럼 인스턴스 컨트롤러는 객체 정보에 따라 적절하게 파드, 볼륨 등을 생성하거나 수정합니다. 백업 또한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사용자 혹은 자동 백업 스케줄러가 백업 객체를 생성하면 컨트롤러는 백업 객체의 스펙을 참고하여 실제 백업을 수행할 파드를 생성하고 그 파드가 완료되면 백업 객체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백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MySQL 파드들은 호스트의 어딘가에 소켓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럼 백업 파드들은 백업 툴을 실행할 때 그 소켓 파일을 사용합니다. 여러 성능 좋은 툴들이 있지만 현재는 MySQL 덤프만 사용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백업이나 복구를 할 때 로컬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스트림하게 연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업을 했으면 복구도 필요한데요. 백업으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MySQL 파드와 복구 파드가 함께 실행됩니다. MySQL은 init 컨테이너에서 여러 초기화 작업을 마친 후 복구 파드에게 복구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럼 복구 파드는 백업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서 MySQL에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컬에 저장하지 않고 즉시 쿼리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백업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자동 백업인데요. 백업 스케줄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백업 객체를 생성하기만 합니다. 그럼 그 뒤는 앞서 봤던 백업 컨트롤러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HA에 관한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헬스 체크 혹은 복제 토폴로지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면 컨트롤러는 MySQL에 적절한 쿼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HA 객체에 반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헬스 체크를 수행할 때마다 HA 객체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헬스 체크 기록을 기반으로 특정 인스턴스가 장애 기준에 도달하는 순간 HA 객체에 해당 인스턴스가 장애 상태임을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장애 상황에 대해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장표의 그림은 HA 객체 자체에 저장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스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인스턴스 A와 인스턴스 C가 스위치된 상태, 세 번째는 인스턴스 C가 새로운 소스로서 서비스 재투입된 상태, 그리고 마지막은 레플리카 B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각 상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장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스가 장애 상태일 경우 컨트롤러는 소스를 종료하고 데이터가 가장 많은 레플리카를 찾습니다. 그리고 HA 객체를 소스와 레플리카의 위치를 바꾼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스위칭을 했으면 새로운 소스를 서비스 재투입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복제를 멈추고 읽기 전용을 해제하고 그 외 여러 설정들을 수행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HA 객체를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는 원상복구되었지만 레플리카들은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A와 B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므로 병렬로 처리하고요. B는 바뀐 소스에 맞춰서 복제 설정을 변경 후 다시 복제를 시작합니다. A는 추가로 스위칭할 레플리카가 없으므로 리플리카로서 서비스 재투입을 시도합니다. 여기까지 주요 기능들의 아키텍처를 살펴봤습니다. 볼륨이나 네트워크 등등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 주제는 MySQL이므로 다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다들 각자의 철학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전문가가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서 구축부터 운영까지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자동화입니다. 가능한 한 반복적이거나 루틴화된 모든 것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백업, 복구, 파티셔닝,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작업들이 자동화되더라도 DB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PITR, 무중단 스키마 변경 작업과 같은 특수한 작업들입니다. 개발자들 중 이러한 작업들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공학 지식만 있어도 DB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MySQL 제공을 넘어서 고객의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킬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종 DB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물론이고 대용량 SQL 처리를 위한 카카오의 노하우를 담은 샤드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 디자인 패턴을 위한 확장 기능 등등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기능들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표에는 없지만 MySQL뿐만 아니라 다양한 MySQL 포크 버전들, PGSQL 등 다른 DBMS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발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DB 엔지니어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카카오에서 세션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전체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바스 프로젝트에서 디바스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생성 시 구성하면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의 미래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디바스란 무엇일까요? 파스, 사스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as a 서비스, 즉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주자인 오라클 DB 서버를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시작하려면 접속 가능한 피지컬 머신이 필요합니다. OS 영역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모두 진행해 줄 것이니 완성된 상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서버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도큐먼트에 따라 OS 커널을 설정하고 설치 파일의 압축을 풀고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치한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설정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최종 점검을 하고 개발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이중화 구성을 한다면 일이 2배는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좋게 잡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사용하기도 전에 구성만으로 지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만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각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설치 및 구성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쉽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바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손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AWS의 RDS, Azure의 SQL 데이터베이스, GCP의 클라우드 SQL 등은 유명한 디바스들입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신청을 할 수 있고 앞에 말한 여러 과정 없이도 UI에서 필요한 값을 입력만 하고 나머지는 템플릿 설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담당 엔지니어들이 배정되어 업무를 진행할 정도였지만 이제 시대는 모놀리틱에서 MSA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 목적에 맞는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원합니다. 디바스는 이러한 흐름에 적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카카오 디바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카카오가 지향하는 것은 기존에 구성된 유명한 디바스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디바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컨테이너 위에 동작하는 디바스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해 잘 아는 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설명드리려면 오늘 하루로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버추얼 머신, 즉 VM과 컨테이너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각 개별 OS를 갖게 되는 VM의 경우 OS를 구성, 유지하는 데 시간과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쉽게, 더 자주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게 된다면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규모가 성장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을 위해 스케일 아웃을 선택했고 32노드 규모의 샤드 아키텍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VM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노드마다 OS가 있을 것이며 각각 CPU,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령 노드의 스펙이 4코어 8기가라고 가정해보죠. OS에서 250메가를 메모리로 사용한다고 하면 32노드일 때는 8기가, 즉 한 개 노드에 해당하는 메모리는 샤드 아키텍처에서 이미 없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 DB노드 생성을 자주 요청하게 되면 OS를 각각 구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청이 더 많아질수록 소비된 시간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컨테이너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OS를 각 노드별로 구현하지 않아도 되기에 DB를 발급받는 시간이 매우 빠르며 불필요하게 OS 리소스를 사용하지도 않죠. 그래서 카카오 디바스 프로젝트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카카오 디바스 생성 시 구성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디바스와 같이 깔끔한 UI로 생성을 하면 좋을 텐데 현재 개발 단계에서는 UI와 연동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름 차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values.yaml YAML 파일을 이용해 생성 시 필요한 스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MySQL만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생성은 MySQL 5.7.28 버전, 리플리카는 2로 소스 리플리카 데이터베이스 구조, 스토리지는 50기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은 단순합니다. 헬름 인스톨로 인스턴스 셋을 생성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한 인스턴스 셋에는 리플리카에 지정한 스펙만큼의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각 인스턴스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는 파드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MySQL 익스포터 파드가 페어 단위로 생성됩니다. 이 부분도 매우 효율적인데요. 성능 수집을 위한 버추얼 머신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생성되는 시간을 볼까요? 약 35초까지는 파드가 이니셜라이징 단계에 있지만 36초가 되면서 러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즉, 생성하고 36초 만에 HA가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우 빠르지 않나요? 이는 정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성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담당하는 서비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비스는 HA 구조에서 항상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서비스이며 스탠바이 서비스는 항상 리플리카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스탠바이 서비스를 통해서 리드.io 분산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볼륨은 values.yaml의 설정과 같이 50기가씩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HA 구성을 담당하는 HA config 화면입니다. 인스턴스셋에는 초기에 지정한 리플리카 숫자만큼 소스 리플리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게 되며 싱글일 때는 당연히 리플리카가 없습니다. 이번 생성에서는 리플리카를 2로 설정했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었고 아래에 있는 토폴로지를 보시면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0번, children, 즉 리플리카 데이터베이스는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의 해시 체크를 위해서 기존엔 별도의 버추얼 머신을 통해 에이전트를 기동했지만 이제 HA 컨트롤러를 통해 각 파드 단위에 대해 해시 체크를 진행하므로 더 효율적으로 H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 DB마다 페어로 구성된 MySQL 익스포터 파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하나의 인스턴스 셋을 생성할 때마다 추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카카오 디바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의 서비스 모니터를 활용해 MySQL 익스포터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MySQL 익스포터가 신규로 생성되면 서비스 모니터에서 서비스를 바로 캐치하여 통합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통합된 서비스 모니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프로메테우스에 모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프로메테우스는 데이터 소스로서 다양한 모니터링 화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프로메테우스를 데이터 소스로 하고 있는 그래프 하나를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 디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디바스가 더욱 발전할까요? 아니면 더욱 퇴화할까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의 75%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기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경쟁적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IT 리소스만 클라우드로 옮겨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디바스로 많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온프라미스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라면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해결책도 없이 고민만 하라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본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의 투비 이미지를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키워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없어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스킬셋을 갖추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에서 일을 하셨다면 이제 ETL, 데이터 분석, 백엔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가진 엔지니어는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디바스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한할 수 있는 DBA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DB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방향들은 제가 생각해 본 것일 뿐 더 다양한 미래는 존재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꼭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채용도 진행 중이니 언제든 지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